2026년 4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한 발사대에 우주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카운트다운은 시작됩니다. And here we go. 10, 9, 8, 7. RS-25 engines lit.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The crew of Artemis II now bound for the moon. Humanity's next great voyage begins. Good roll pitch. Roger, roll pitch. 아르테미스 2호 미션 발사 성공. 인류가 50년 만에 저 지구 궤도 엘리오를 벗어나 심우주 탐사를 재개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SLS와 오리온 우주선 통합 시스템, 이 내용으로 이 안에 있는 우주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었고요. 더 깊은 우주 환경의 항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추진체 SLS는요 800만 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켜 올렸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찾아보니 약 3629톤의 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절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추력이 나온 겁니다. 유인 우주선 오리온과 이를 수송하는 우주발사 시스템 SLS의 성능을 입증하는 것, 과연 가능한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번 탐사였습니다. 약 10일간의 모습이었죠. 이 여정은요 달의 뒷면을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까지 가는 겁니다. 25만 2760마일. 바꾸면 약 40만 6771km입니다. 지구에서 40만 km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프로젝트죠. 인류가 약 50년 만에 다시 달로 향하는 이 역사적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 계획의 공식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영광스러운 출발, 다시 시작했던 출발을 함께했던 우주비행사 분들이십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코크님, 나사 소속 미션 전문가십니다. 첫 번째, 여성 최초로 달의 궤도에 진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 중간 위에 계신 빅터 글로버님, 나사 소속 파일럿인데요. 이분이 역대 최초로 유색 인종으로서 처음 달에 가셨습니다. 밑에 계신 분 사령관이십니다. 나사 소속 사령관이신 리드 와이즈먼. 그리고 가장 오른쪽 제레미 헨슨. 이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유일한 다른 국적자로 달에 처음 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캐나다 우주국 CSA의 미션 전문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지구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갔던 것, 그리고 그 미션은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듣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미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류가 달 궤도, 그것도 가장 멀리 갔던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요, 달 착륙 자체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아르테미스 계획은 좀 다릅니다. 멀리도 갔다 돌아왔죠. 그리고 달에 지속 가능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지를 세우고 화성으로 갈 건데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달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약 10일간의 비행, 40만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지구로 귀환하던 그 4명의 우주비행사들 무사히 돌아오셨을까요?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시속 25,000마일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나갔으니까 다시요. 이 과정에서는요, 약 5,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만 합니다. 사실 아르테미스 이게 2호죠. 1호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 당시에 열을 막아주는 차폐막에 마모가 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보완 안 하면 이대로 올라갔다 돌아올 때 우주비행사에게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을 하나 새롭게 적용을 했죠. 바로 스킵 진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열 한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기권에 한 차례 진입했다가 튕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열을 분산시키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수제비 같은 거 아시죠? 그게 각도를 잘못하면 퉁 많이 튕기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 튕겨나가면 우주로 갑니다. 모든 걸 다 계산하고 확인한 다음 열만 분산시키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왔고, 원하던 곡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5,000도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죠. 온도는 최대 2,670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약 7분간 통신 두절 블랙아웃 상태였거든요. 대기 마찰로 플라즈마가 형성되며 교신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계획대로 예정대로 낙하산을 전개 후 해상에 착수했고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들어와 무사 귀환을 하셨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찍었던 달 사진 고화질로요, 나사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무사히 귀환하셨고요. 인류 최초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돌아오신 거니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는 게 맞습니다. 헌데 이 영상은 나사에서 라이브로 계속 공개를 했고요. 사진도 계속 띄워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음모론이 미친 듯이 촉발합니다. 항상 우주선 관련 내용은 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게 됩니다. 영상이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거봐 가짜야 라고 뭐라고 하고요. 자료를 공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사는 해명해질 게 많아집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아 이거 UFO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많은 것들을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큰 두 가지 덩어리가 남게 되죠. 늘 나오는 카테고리 두 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야 UFO가 찍혔어. UFO 있네. 아르테미스를 따라다녔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확인하러 왔다. 그게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아니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달 착륙 거짓말이야. 야 그 인간이 거길 어떻게 하냐, 위험하게. 안 돼. 벤 앨런대 같은 게 있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길 어떻게 인간이 뚫고 들어가? 말도 안 돼. 그때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이것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조작 영상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모든 주장들은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미스테리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총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하나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영상에서 발견된 UFO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야 영상에 빨간 점이 보여. 이상한 비행 물체야 저거. 따라다니잖아. 멀어지지도 않아. 따라다녀. 저거 감시하고 있는 거야. UFO 있네. 네가 지금 달을 찾으러 가니까 달 뒷면의 기지에서 나온 거야. 이거 외계 생명체의 정찰기다. 수많은 음모론이었죠. 달 뒷면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그 음모론과 합쳐져서 정찰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의 영상을 살펴보다 보면 빨간색 UFO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따라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외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결정타가 또 하나 나왔죠.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아르테미스가 이제 촬영을 했던, 공개가 됐던 영상 부분인데요. 그걸 어떤 사람이 보더니 야 저거 뭐야? 따라다녀. 모양이 바뀌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주변에 계속 나타나. 그 UFO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합쳐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따라다니는 UFO가 있었네. 이거 지금 아르테미스호를 계속 따라다니던 데가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던 그 물체가 눈에 제대로 찍혔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빨간 점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달 뒷면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무언가가 날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물체가 보이죠. 그럼 뭔가 저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사하는 건가? 각도 같은 걸 바꾸려고? 근데 분명 여기에 비행체는 아르테미스밖에 없는데요. 저 물체에 대해서 음모론이 촉발됩니다. 야, 꽤 크네. 저거 우주함선이야.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들 기지 가까이 가면 공격하려고. 자, 이렇게 음모론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아르테미스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근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카메라에 좀 찍혔고, 그러다가 뒷면으로 들어갔을 때 가까이 붙더니 뒤쪽에서 쭉 지나가면서 같이 비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하죠. 달 뒷면에 UFO 기지가 있는 것이 맞았다. 만약 아르테미스가 까딱 잘못해서 외계인 기지 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공격당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 어떻게 보면 망상이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엄청나게 확대 해석돼서 퍼지게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예전에 스페이스X 있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외부에 나갈 때도 그렇게 계속 거기에 무슨 쥐가 있다, 뭐 이상한 UFO가 있다, 젤리 같은 생명체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 똑같이 반박을 하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UFO로 보이시나요? 이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이거 뭐죠? 플레어입니다. 렌즈에 비춰져서요 반사되는 플레어 현상이죠. 이 얘기는 예전 무슨 아폴로 프로젝트 때 얘기면 사람들이 외계인이다 그때는 그런 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워낙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의 빛 반사 정도를 가지고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바로 반박을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빨간색, 이거 뭔데? 이거 달 뒤에서 바로 나타난 거잖아.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크죠? 아주 큽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달 뒤에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저 동그라미 요상하게 UFO라고 주장하는 저 동그라미가 만약에 엄청 크면요? 엄청 크면 어디에 있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조그만 게 맞을 거고요. 이거 안타레스입니다. 되게 큰 적색 초거성이에요.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찍힌 건 당연한 거죠. 너무 밝게 빛나니까 우연히 찍힌 건데, 그걸 보고 외계인이야, 따라오네, 그 정도 있으니까요. 아르테미스가 이동하니까요. 그걸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사실 얘기할 그 부분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되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빛 반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빛 반사. 근데 뭔가 막 움직이고 날아간다라는 느낌들이 보이죠? 얼음이요. 정말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연료를 쓰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이제 수증기 같은 게 얼면서 얼음 결정체가 날아가면서 저 현상 되게 많이 보입니다.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스페이스X에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야 저거 UFO야 아니야 얼음 결정체야 하고 끝냈던 건데 이번에 또다시 끌고 와서 외계인이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야 서사가 말이 되거든요. 야 그럼 이건 뭔데? 이거 분명히 못 다니는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 처음 보고요. 혼자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왜 비행체지? 자 이게 만약에 UFO라고 가정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진짜 주장하는 외계 함선이다, 함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림자처럼 보이시죠? 근데 전 여기 부분이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 부딪히는 건가? 뭔가 꾸물꾸물거리는 듯한 느낌이 났거든요. 그림자가 맞는 건지 그림자 자체가 그 물체인 건지 근데 저게 뭔가 긁히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저 내용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 조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왔던 우주 젤리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거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저거 유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언가 떨어지고 있는 물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떨어지는 물체다라고 얘기하면 야 저게 뭐 부딪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떨어져 가고 있는데 느리거나 그게 아르테미스 자체가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거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달 뒷면을요. 달의 그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쫙 돌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부분인 건데 어떻게 저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 거의 멈춰져 있는 거나 아니면 조금씩 낙하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유성체일 수 있다. 유성체가 빛반사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야 달 뒷면에 막 뭐 돌덩이가 떨어진다고? 말이 돼? 달에 떨어지면 어디도 떨어져야 됩니까? 지구에도 떨어져야죠. 야 지구는 그런 거 없잖아. 달은 왜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달은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층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달은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떨어져도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충돌합니다. 그게요. 보입니다. 펑! 하는 부분이요. 빛반사를 받아서 보이거든요. 저기 뭐가 터지는데?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월면 충돌 섬광이라는 말로 이미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부딪히는 물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은 지금도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야 그럼 근거가 있는 거냐 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구는 왜 그러냐?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까도 제가 착륙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튕겨나간다고 우주선이. 착륙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권이라는 층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운석 같은 거 있죠? 다 타버립니다. 혹은 조금 크다? 별똥별이요. 그게 우리가 보는 별똥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야 달은 표면이 저렇게 더러운데 아니 그러면 지구도 뭐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구는 왜 저렇게 안 더러워? 지구는 왜 이렇게 깨끗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달과 지구가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지구는 우리가 그 판의 이동이라고 하죠. 대륙의 이동. 화산도 나고 뭐 판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요. 비도 옵니다. 따라서 침식작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지구 환경의 특징입니다. 뭐가 있다면 깎이고 덮이고 다 이렇게 해서 지각 구조가 변경이 되죠. 달은
지질 변화가 없습니다. 지질 활동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달은 지금도 가면요, 아폴로 우주비행사 발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바람도 안 부니까요. 그게 같은 이유인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달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지구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지구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실제 통계니까. 지구에 매일입니다. 매일 48.5톤의 우주물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작은 먼지 형태죠. 먼지들이에요. 그럼 다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먼지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야, 근데 매일 48톤이면 1년이면 그게 얼마예요? 그게 만약에 지구에 축적이 된다고 하면, 그 가루 먼지들이 만약에 축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구 몸무게가 하루에 48톤이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요. 지구 전체 질량으로 보면요, 바닷가 모래 한 알갱이보다도 더 적은 거랍니다. 더 적다고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은요, 이제 달 얘기가 없다 그랬죠. 달은 매일이 아닙니다. 달은 매년 10톤에서 1000톤 사이의 암석들이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은 분명 지구보다는 적은데 왜 지구에서 봤을 때 놀랄까요? 뭐가 없다고요?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다 보면 뭔가 펑 하는 장면들이 가끔 찍힙니다. 음모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미사일 쐈네. 저기 외계인 기지 있는데 레이저 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워낙에 밝게 빛나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도 제시한 분은 계십니다. 만약 저게 진짜 떨어지는 암석이 아니면 이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 보면 화질이 좀 깨진다라는 느낌만 보셨나요? 중간에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 자, 이런 표현을 써도 지금 뭔가 스물스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꼬여가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싶다가 뭐 저렇게 이상한 꼬리 같은 걸 밑에 내고 분사하는 것 같다가 얼핏 보면 또 합쳐져요. 잠깐 합쳐져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태로 있다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이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센 방식으로 지금 추진체가 없이 달 뒷면을 그 힘을 받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굉장히 먼 우주죠. 고용량 영상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압축을 하게 되는데, 압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저거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압축이 깨지는, 그러니까 픽셀들이 깨지는 부분들, 이상한 노이즈가 끼는 부분들은 과거부터 있었다 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일진 모르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분명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 UFO가 촬영됐다라는 얘기는 일축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음모론이 하나 더 있죠. 이젠 뭐죠? 영상 자체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거 가짜, 다 가짜야, 이거 가짜야, 다 CG야. 근데 이게요, 같은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끼리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볼 때 둘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상에 UFO가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발사는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튜디오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상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UFO가 나오는 건 화면 오류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렇게 둘이서 싸우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뭐 음모론을 믿는 사람 이렇게 뭉칠 필요가 없어요. 다 나뉘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시나요? 이 사진 1972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지구 사진일 겁니다. 아폴로 17호가 촬영한 블루마블, 바로 지구 사진입니다. 화질 어떤가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죠.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너무 예쁘죠.
자,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도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름은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 사진 보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뭐야? 아니, 1972년에 찍은 게 왜 화질이 더 좋아? 이 말이 돼? 화질 품질이 50년 전보다 더 안 좋잖아. 이거 조작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실일까요? 저 이거 한번 여러분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화질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좀 더 지저분하죠?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뭔가 되게 사진이 이상하네요. 블루마블보다. 뭔가 더 지저분해 보이고 마치 무언가 만들어낸 사진 같은 느낌도 나고. 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이해는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화질이 더 떨어졌나? 그래서 실제로는 한 적이 없다.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낸 CG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못 나가냐면 이것 때문에. 지구 주변에는 바로 벤 앨런대가 있습니다. 야, 여기 나가면 방사선 픽폭당해. 여기를 나간다고? 이거 아폴로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벤 앨런대를 인간이 벗어난다고? 저기 들어가면 방사능 픽폭돼서 다 죽어. 우주비행사들이 그걸 목숨 걸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거 다 가짜야. 왜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벤 앨런대를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달궤도를 돈 다음에 지구로 귀환하죠. 무려 2번입니다. 중첩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갔다 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다 가짜다. 그리고 이걸 결정타를 날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Space is fake라고, 우주는 가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미션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주비행사가 라이브 촬영을 했던, 이제 송출됐던 방송인데, 이 마스코트 머리에 이상한 점점점 같은 거 보이시죠? 저런 거 없던 것 같은데. 더 볼까요? 갑자기 W 글자가 보입니다. 주변에 파란색, 초록색 같은 거 보이시죠? 주변에 초록색 글자가 들어온다?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지 아실 겁니다. 파란색 배경화면 뭐예요? 초록색 배경화면? 크로마키요. 저거 크로마키 쓰고 자막이랑 겹쳐진 거. 그러니까 자막이 인형 몸통을 뚫고 나왔다. 비쳐 보인다. 야, 이거 크로마키야. 크로마키네. 잘못된 거야. 저거 크로마키랑 스크린, 자막이랑 합성하는 과정에 레이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 앞에 노출된 거야. CG야. 여기서 안 멈추죠. CG 오류니까. 페이크라며 사진이 공개됩니다. 대원들이요. 크로마키의 앞에 있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유출됐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미션은 거짓이다. 페이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초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의 진실은 사실일까요? 일단 우선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헬로 월드와 블루마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디가 낮 같고 어디가 밤 같으세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블루마블 사진은 지구에서 빛이 잘 안 보이죠. 근데 헬로월드 사진은 지구에서 빛들이 보이죠. 정답이십니다. 아폴로가 찍었던 사진은 지구가 낮일 때 찍었고요. 아르테미스가 찍은 건 지구가 밤일 때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를 한번 켜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사진 찍을 때랑 밝은 데서 찍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찰칵 소리가 느리지 않나요? 밝을 때는 탁 하고 바로 찍히는데 막 순간 포착처럼 찍히는데 좀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3, 2, 1 기다리세요 이런 말 뜨잖아요. 움직이면 흔들리고. 그걸 노출량이라고 하죠. 왜냐면 카메라는 빛을 빨아들여야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낮 사진은 이미 있잖아요. 아르테미스는 찍을 때가 밤 사진이었죠. 밤 사진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고정해 놓고 빨아들여야 됩니다. 빛을. 근데 이게 지구면 괜찮아요. 지구면 되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삼각대 딱 고정해 놓고 찍으면 되거든요. 장노출. 근데 지금 이 우주선 어떻게 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SO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감도 올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이 낮에 찍는 사진들은 ISO가 대부분 50에서 100밖에 안 돼요. 야, 50에서 100? ISO가 뭔데? 꿀벌이라고 생각하세요. 빛 가지고 오는 꿀벌. 낮에는 50에서 100마리만 있으면 빛 금방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착 하고 찍어요. 근데 밤이 되면 ISO를 3000, 4000, 5000, 만 이렇게 올립니다. 10,000마리 가서 갖고 와요. 10,000마리죠? 사진이 자글자글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한 게 아니라 자글자글자글해지는 겁니다. 그 빛을 갖고 오는 노동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ISO의 개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밤에 찍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르테미스호가 찍을 때 메타 정보를 공개했는데 감도를 무려 51,200인가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5만을 넘겼습니다. 엄청 초고감도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꿀벌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글자글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밤에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까맣게 나와요. 안 보인다고요. 아예. 뭘 찍을 수가 없다고요. 그나마 그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확대했을 때 보셨죠? 엄청 깨끗했던 거. 엄청나게 깨끗했잖아요. 예. 사진 확대해서 보면 그림 같지만 분명히 찍힐 건 다 찍혀 있습니다. 인공위성, 우주먼지, 층들, 그리고 지구의 빛들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빛들까지 다 흡수한 겁니다. 자, 그럼 사진에 대한 의문 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낮사진, 밤사진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더 좋아져서 잘 찍은 거 맞아요. 아폴로 시대 때는요, 밤에 사진 못 찍어요. 밤 사진 찍겠다고요? 좀 힘들 겁니다. 지금처럼 찍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요. 벤 앨런 복사대 통과에 대한 이야기요. 이거 제가 예전에 아폴로 미스테리 할 때도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거 위험한 거 사실입니다. 해서 아폴로 미션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한 미션을 우주비행사분들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도 가지고 있죠.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니까. 2026년 현대 과학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안전하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어떻게요? 방사능 피폭이 제일 적은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서 방식을 변경하면 된다. 뭐였냐면요. 벤 앨런대에서 가장 방사능이 적은 구간,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냥 그곳으로 뚫고 들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적도 상공을 피해 경사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해서 이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시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런 게 존재합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안 보더라고요. 스톰 셔터 기법을 사용합니다. 혹시라도 다 피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까봐 밀도가 높은 수화물 같은 거 있죠. 물탱크 같은 거를 옆에 배치해 놓는 폭풍 대피소 스톰 셔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벤 앨런드에 들어갈 때요. 그리고 정밀 모니터링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오리온 이 우주선 내부에요. 전자방사능 평가기 있죠. 그거 포함해서 6개의 방사능 센서가 함께 있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서 위험하다 싶으면 숨는 겁니다. 다른 거에 피폭되게 하고요. 무사히 돌아오셨죠? 방사능 피폭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5% 미만입니다. 이거 ISS 한 달 있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정해놓은 안전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피폭된 거 아닙니다. 도리어 아폴로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제일 당황했던 CG라고 한 이 영상. 이거요. 쉽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 영상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야, 저게 원래 원본 영상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W 마크 들어간 게 뉴스 보도입니다. 원본 영상은 나사가 공개한 라이브 영상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자막 같은 거 없어요. W 마크 안 보입니다. 그러면 W라는 자막은 어디 실수이죠? 방송국 실수입니다. 나사의 영상을 받아서 송출하던 방송국 자막 생성기 CG에 오류가 생겨서요. 그게 W가 노출된 겁니다. 레이어가 꼬인 거지 원본 영상에는 아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전 솔직히 이거 보고 분개했거든요. 잘 보시면 손가락 이상하죠? 맨 오른쪽 분 손가락, 가운데 분 손가락, 그리고 마크 이런 게 다 이상합니다. 이거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AI로 만들었습니다. AI로 우주비행사의 사진을 집어넣어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 하고 올려버린 겁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늑구 사태가 있었죠. 그거 AI 합성해가지고 한번 다른데 뭐 출동해가지고 시간 초반에 낭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서 뭐 얼마 전에 검거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AI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음모론을 더 강화시키려고요. 진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증거를 못 찾으니까 조잡하게 음모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르테미스의 업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인류의 또 먼 하나의 또 도약이었죠. 그리고 거기엔 목숨을 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주 비행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요 그냥 집에 앉아서 딸깍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선동당할 수 있거든요. 아니래. 아닌 것 같아. 그거 페이크라는데? 내가 봤어. 그거 봤더니 뒤에 크로마키였는데? 그 사진 못 봤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곧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를 고의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해온 업적입니다. AI네. 지금은 그러시죠. 이거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과연 그럴까요? 전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정말 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린 저거에 대해 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면요. 우린 앞으로도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로 속이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달 착륙에 이제 달 기지를 만든다는 위대한 업적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8년에 시작을 한다라는 계획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갖고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부러 음모론을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까딱하면 속거든요.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뭐 여기까지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인류 최초로 40만 킬로미터까지 가장 먼 거리를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 뒷면은 이미 이전에 다 찍었어요. 예전에 중국도 갔고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간 거예요. 달 뒷면에 뭐 있는지 궁금하시죠? 앞면에는 우리가 토끼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분화구 같은 거 큰 거 몇 개 안 보이잖아요. 뒷면은 엄청 심해요. 그 분화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달은 우리랑 마주보고 돌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 공전 속도가 똑같다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면 우린 달에 늘 같은 면만 보잖아요. 우리랑 같이 도는 거예요, 달이. 쉽게 얘기하면. 그 달은 우리에게 늘 같은 면만 보여주고 달의 뒷면은 안 보여줘요. 그래서 달 뒷면이 그러니까 막 뭐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뭐 위성 날라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옛날에 만들어질 때가 뒤통수를 계속 맞은 거예요. 그래서 뒤가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많이. 네, 그래서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그란 분화구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그게 달 뒷면의 특징이고 달 뒤에서 뭔가 외계에 뭐가 나왔다, 이상 생명체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다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가짜 내용들로 선동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미스테리 컨텐츠를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잘못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좀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전을 해버려가지고 가끔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뭐지 싶은 것들도 있고 막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얘기가 댓글에 무조건 달릴 것 같아가지고요. 뭐냐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야, 과거에도 달 착륙을 했는데 왜 못하냐? 왜 안 가냐? 왜 안 가다 이제 가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달에 착륙하는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누가 없애겠어요. 단, 그 기술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제조를 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폴로 프로젝트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50년이요. 아폴로 시절에 세턴5 로켓 설계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공장 뭐 부품들도 있었을 거고 그거 다 옛날 거잖아. 그거 지금 쓸 수 없잖아. 당연히 그거 쓸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되죠? 다시 만들어야죠. 그때 당시 기술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걸 토대로 지금은 2025년, 26년이죠. 2026년 기준에 더 높아진 안전 기준에 맞춘 더 성능 좋은 로켓을 만들어야 돼요. 추진체 SLS와 우주선 오리온. 이걸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요. 옛날 세턴5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뭐 해야 되죠? 테스트를 해야 되죠. 야! 그래도 다른 거 아니야? 아폴로 프로젝트는요. 진짜 참사도 났고요. 그거 진짜 위험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너무 급하게 한 거라서. 17호까지 갔잖아요. 13호에 그거였고. 이거 지금 뭐예요? 이 프로젝트는요. 1. 그냥 갔다 오고 2. 사람 태우고 갔다 왔죠. 3단계 하나 하고 4단계 때 이제 완전 저기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지 세운다고? 4단계인데? 기술이 발전 안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현대 안전 기준과 현대 기술력에 맞춰서 다시 만드니까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요. 왜 안 갔냐고 하는데 안 간 게 아니고 못 갑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당시에 있었을 때 소련하고 우주전쟁, 냉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걸 가지고 국가적으로는 정책 전쟁을 했던, 체제 경쟁을 했던 상태라서 예산을 쏟아 부은 게 맞아요. 빨리 하려고 위험하게 한 거예요. 전 그거 되게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폴로가 미국 전체 예산에 나사가 가져간 게 4%였어요. 4%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해서 체제전쟁 승리했죠. 먼저 달에 찍었잖아. 소련에서 뭐라고 안 했잖아. 니네 거짓말이잖아. 안 갔잖아. 뭐 그건 이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소련도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폴로 13호 이후에도요. 14, 15, 16, 17까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때 여론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만 좀 하라고. 그때 당시 여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낀 거겠죠. 여론이 돈 낭비 그만하고 이거 국민들한테 써라. 뭔 놈의 우주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냐라는 그 여론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아폴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거예요. 원래 더 뒤에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멈춘 겁니다. 쓸데없는 체제 경쟁이야. 사람들이 나중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 뭐 더 잘 되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그럼 이제 왜 가냐? 이제는요,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당시에는 체제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목적이 뭐냐면 달 남극에 그동안 탐사해서 막 여러분도 보도로 보셨을 거예요. 달 남극에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고요. 그럼 생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생존 기지로 만들어 보자. 화성 가기 전에 거기를 하나의 ISS처럼 국제 우주정거처럼 하나의 정거장처럼 만들자. 그 다음에 화성으로 가자. 그래서 이걸 딥스페이스 탐사의 전초기지를 목표로 하는 이 목표 설정이 달라요. 옛날처럼 체제전쟁한다고 내가 먼저 가서 발자국 찍을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의 목적 자체가 기지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예산 많이 들었죠. 야 그럼 지금은 예산 안 드냐?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국가주도였죠. 근데 지금은 누가 있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과거엔 나사만 했어요 이런 거. 근데 우린 요즘에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성 간다고. 그리고 이제 저기 나사와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죠. 민간 기업이 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같이 들어오면서 민간 기업이 함께 들어오니까 이제 우주 경제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문이 열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이제 그 사업권 주려고 우주 잠깐 가서 뭐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우주에 가서 뭐 한 끼 식사하고 오는 거, 우주에 가서 뭐 2박 3일 자고 오는 거, 막 이런 이거 다 사업이에요.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런 거 프로젝트 투자하고 계속하고 나사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권을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죠. 돈도 있겠다. 예산은 적게 써도 되고 민간 기업이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아르테미스가 가면서 뭐 일단 첫 번째는 갑자기 막 화재 경보 시스템 센서 울려가지고 한번 그것도 얘기가 나는데 그건 이제 오작동이었대요. 초미세의 전자들이 많아서 오작동돼서 이번에 뭐 그 센서 다시 바꾼다 뭐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전 제일 놀랬던 게 이거였었어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오리온 탐사 그 우주선의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배출구예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배출구 주변에서 타는 듯한 냄새가 감지된 거야. 큰일 나죠. 그 확인해봤더니 소변이 얼면 안 돼요. 얼면 안 돼서 가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가열 장치가 오작동이 되면서 과열 현상이 난 거야. 우주선 불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열 장치를 일단 껐거든요. 일단 꺼야 되니까 껐더니 바로요. 소변이 얼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액체 폐기물이 전부 다 얼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소변 배출구를요 막아버린 거예요. 폐쇄시키가 막힌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 이거. 그래가지고 이때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우주선 결함이 있는 거다. 나사가 사람들 죽인다. 그때 막 난리 났거든. 근데 저는 나사도 참 많은 경험도 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나사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바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주선 돌려. 너무 심플하죠.
우선 돌려. 그러니까 그 소변 배출구 방향 거기 우선 돌려가지고 태양 쪽으로 돌리라고. 태양빛이 있는 쪽으로 배출구 방향을 돌려라. 그럼 뭐 하죠? 태양열 때문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열로 녹여라 라고 해서 해결을 했어요. 깔끔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탐사를 하면서 되게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폴로 때도 그랬고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용기와 그리고 노력을 토대로 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음모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 이상한데?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어떻게든 억가하려고 막 이상한 AI 만들고 막 이상한 자료 갖고 와가지고 막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업적과 노력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폴로도 사람 죽었다고 참사났다고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저는 2028년 기대됩니다. 이제 ISS도 거의 끝났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 어딘가에 이제 추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ISS 자체도 뭐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교체한다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침몰시킨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진짜 달 착륙 기지가 건설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 봐도 가능하고 우리는 한 1, 2년 안에 그런 사진이 또 뜨지 않을까요? 1, 2년 안에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 뭐 그런 거? 그게 공개되지 않아요. 또 그때 되면 또 CG야 또 이러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얼비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